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참 쉬워요. 자, 241선을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241선이 있어요. 이렇게. 월봉이 있고, 이 거래량 없이 뚝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엄청 오래 행보했는데, 이게 가격 조정이죠. 그죠? 가격 조정. 이게 기간 조정이에요. 요 기간 조정이 있는데,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빡 싣고 들어왔다. 이분들이 제가 세력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래를 불렀죠. 왜? HLB가 진짜 올라가기 위해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오자마자 싹 날아갔죠. 저는 너무 눌림목 줄 줄 알았거든요. 싹 날아간 것까지 좋은데,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살 때, 싹 날아가는 거 사면 내동매매가 되니까, 그래도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안 사는데 다음날 상한가 것 같아. 그러면, 마음속에 꼭 참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사고자 하는 비중에, 이 종목을 전체 자산 말고, 이 종목을 사고자 하는 비중,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10% 이상 안 싫거든요. 근데 HLB 너무 좋아가지고 20% 실기로 했어. 그러면 5천에 1,000만 원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한 20%만 실는 거, 200 정도만. 날라가면 그냥 그건 먹으면 되는데, 모든 종목이 어떻게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내일 모레도 상한가, 어떻게 이렇게 가겠어. 물론 그렇게 가는 일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면 한 60%, 100% 밑에서 올라오면 조정도 거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또 사면 되니까 한 번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어쨌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빵 거래량시로 때렸죠. 그럼 눌림목을 주겠죠. 근데 HF는 또 때린 거야, 누군가가. 또 올라갔죠. 투자 주의 맞았잖아. 투자 주의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음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추세를 유지해 주기 위해선 조정을 거쳤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절대 안 깨면 돼요. 깼다. 깨면 조정이 좀 더 깊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들이, 세력들의 조정의 깊이와 길이를 모르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앞에 깨지 않을 자리 안 깨면 이거 믿음이 가잖아. 여길 안 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는 자료 한번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HLB의 대차 거래를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어제 3%밖에 안 나왔어요. HLB 대차 거래 보면, 신규 수량 상한수량 비슷하죠? 사실은 신규 수량이 이제 더 올라가면 공매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매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공매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제 공매도도 3%? 그죠? 이날 이제 공매도를 못한 거고 2%밖에 안 나왔어요. 공매도가 지금 쉽게 예전처럼 막 HLB를 막 20%씩 이렇게 공매도 할 때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아참을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 하는데, 자, 월봉에서 어차피 뚫어주기 엄청 힘든 자리 맞고 떨어진 거예요. 즉,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진 거야. 이게 여기가 목표가예요. 원래는 내가 여기 일찍 여기 샀으면. 근데 또 그 HLB는 여기서 파기 낫고요. 물론 이 다른 세력들은 이게 좀 정상적으로 가는데, 제약바이오 세력들은 안 그래요. 아주 파워풀해요. 그러면 첫 번째 저항선을 뚫었잖아. 그죠? 아무리 깊게 봐도 여기도 안 깼는데 차익 실현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비두는 거죠. 두 번째 여기를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자리를 맞고 떨어졌으니 조정이 올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투자 주의도 맞았는데. 그럼 조정이 오면 어디까지 오냐? 주봉을 잘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20주선이 활처럼 요렇게 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가격의 변화가 크게 났단다. 이제 매울 때예요. 그러니까 요걸 뚫기도 힘들었지만 한번 뚫었으면 웬만하면 이런 자리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안 깨고 있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팔 이유도 없고 뭐 차익 실현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뭐 흔들든 말든 니들은 흔들어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최소한 8고 싶어도 5일선도 안 깼는데, 그죠? 5일선도 안 깼는데 왜 팔아? 5일선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주식이 막 어제 시간에 또 떨어지니까 어떡하지? 시간에 떨어졌어. 내일 급락하는 거 아닐까? 헛가창 보고서 이거 어떡하지? 투자주의 맞았는데 물량이 엄청 많아. 4만 주 나 있어. 이거 저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매수창고 보고 KB증권 샀어. 막 이런 게 왜 수급이라고 하시는 분, 물론 그런 분들이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분 남들 하는데, JP모건 또 들어왔어. 안 떨어질까봐. 이런 건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자료예요, 자료. 참고만 하시면 내 참고만. JP모건 또 들어왔구나. 그래, 니들이 손해보고 팔 일은 없겠지, 뭐. 투자자료 통장 보니까, 외국 이틀간 팔았네? 손해보고 파는 건가? 이렇게 그냥 자료지. 이거는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자, 제가 수급 매매 알려드릴게요. 주식에서 수급이란 뚫어줄 자리 뚫어주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격 조정이 여기서 들어왔어요. 자, 어디서 들어왔냐면, 여기서부터 쫙 들어왔죠. 자, 지상 지하를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 가격 조정 들어와서 기간 조정인데 제가 그랬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엄청 좋은 건데, 웬만하면 사실은 눌림목 주고 가거든요.
이 친구는 대단한 거예요. 바오바부님 고맙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네. 잠시만요. 자, 요렇게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날 있죠, 이날. 이분들이 세력이에요. 이분들이 자, 이렇게요. 이 두 개가 세력일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세력은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부터 가격 조정이 왔는데 기간 조정이 들어왔어요. 세력분들이 여기서 이 앞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량을 싹 잡아먹었죠, 이 친구들이. 싹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력이면 여기서 매집했겠죠, 이렇게. 야, 이분들이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 4만원쯤 매집해가지고 5만원에 판다? 기름값 나올까요? 아마 컴퓨터 인터넷 비용이나 나올까, 이거? 은행 이자도 못 낼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내가 세력이라면, 만약에 시청자님들하고 저하고 세력이야. 내가 세력이라면, 최소한 이런 데 샀으면, 매집했으면 나 이런 데 팔 것 같아요, 이런 데. 근데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판다? 뭐 조막순이라거나, 세력들이 좀 소심해. 아이님 어서오세요. 우리 되게 소심해. 우리는 20%만 먹고 갈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H앱이라는 얘기.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 세력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날아가면 바닥에서 10배예요. 그죠? 자, 6,000원짜리가 6만원. 그죠? 9,000원짜리가 9만원. 물론 3만원짜리가 30만원 갈장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팔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대량거래 들어와 있고 날아가고 있고 주봉에서 올라가고 있고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일봉에서 최소한 5일선도 안 깼는데 어제 시간에 밀렸다고 그래가지고 막 조절해가지고 큰일 났어. 야, 큰일 났어. 시간이 어제 떨어져서 이제 끝났는가 봐. 야, 이제 HL이 지금 안 팔면 난리 났어.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공간을 다 버티셨던 분들, 즉 손실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50%가는 버텨요.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나는 마이너스 50%도 버텨. 근데 수익은 본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얼른 팔려고 그래요. 얼른 팔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더 거꾸로 올라갈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시간에 떨어졌다고? 알았어. 떨어졌다 이거잖아. 그러면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막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일희일비해야 될 때는 이럴 땐 좀 일희일비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오수선 깨잖아요. 엄청 위험한 거야. 근데 지금은 대량 거래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 올라가 물론 토해내고 다시 이런 데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욕심니까 올 수도 있어. 그럼 어때? 이 월봉에서 지금 1년을 기다렸는데 이 깎고 못 참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넣은 거야. 그래서 주식은 너무 큰 돈을 한 종목에 넣으면 안 돼요. 이 회사하고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나의 인생과 이 회사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돼,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적당히 자기 능력에 맞게 여윳돈으로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대출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하시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HLB는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공매도도 별로 안 나오지, 월봉에서는 뚫어줄 자리 다 뚫어주고 있지, 주봉에서는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지, 일봉에서는 5일선도 안 깨는데 갑자기 막 시간에서 떨어졌다고 막 난리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어제 또 미증시도 무너졌네. 야, 큰일 났다. 어제 시간에서 떨어지고 미증시도 무너졌어. 이거 팔아야 되나. 1년 기다려서 지금 3% 먹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 물론 저는 몰라요. 이 친구가 다시 저도 샀어요. 또 다시 떨어져서 이 5개월 선이 올지 20개월 선이 올지는 저는 몰라. 제가 이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시청자분이나 멤버나 저하고 그냥 한 달만 하면 다 알아요. 제가 중요하게 진짜 주식에서 생각하는 건 신법이에요. 신법. 즉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뚫어주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얼마냐면 52,000원이에요. 지금 뚫어주라고 딱 뚫어주면 어디 가냐면 이런 데를 아주 쉽게 가요.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요 공간에 매물대 소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좀 떨어졌다고 나스닥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막 흥분하거나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째려보는 거야. 특히 호가창 보지 말고. 호가창 보는 거 아니에요. 호가창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스캘퍼 고수들이나 단타단기 고수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럼 막 호가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송상겸이 TV가 52,000원 물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많네? 야, 그럼 저거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보지 마요. 보지 말고 그냥 52,000원 뚫어주면 된다고 그랬어. 내비둬 봐. 안 깰 자리만 안 깨면 안 깨고 있어.
최소한 5일선도 안 깨는데 내가 이걸 왜 파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주위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주위 사람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딱 폼 잡고서 담배 하나 딱 피면서 일하는 거예요. 야, HLB 5일선도 안 깨는 걸 왜 팔어? 너 초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편하게 하자고요. 편하게.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다 대고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그리고 막 그 뭐죠 그거? 막 매물 때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이해하셨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들고 있어요. 저도 안 팔 거예요. 근데 왜 팔아? HLB를. 더 살 생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그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많아요. 이제 470명을 넘으셨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 겸손하게 이렇게 방송을 잘 진행하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이 빨라지냐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멤버님들은 꼭 이거 보셔야 돼요. 멤버님들 필독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하신 멤버들 꼭 보시고, 제 방송용 준비물이에요. 멤버님들하고 이렇게 또 장중에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제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추세와 흐름은 볼 줄 알아요. 저도 이제 10년 중반 된 주린인데 평생을 주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주린인데 자 어쨌건 멋있죠. 그죠? 옆 사람한테 막 HB 갖다 벌벌 떨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야 5일선도 안 깨는데 그걸 왜 파니? 너 초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웃으면서 무시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누가 누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5일선 안 깨고 있고 월봉에서도 중요하게 뚫어줄 자리 다 뚫어주고 있고 단지 52,000원대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얘만 뚫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 다음부터는 52,000원은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이제 거꾸로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만 안 깨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익절 라인이 자꾸 높아지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HLB 생명과학 볼게요. 잠깐 공매도 좀 받고 어제 공매도 나왔더라고요. 공매도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지금 할 때가 아니거든요. HLB 생명과학을 5% 나왔어. 5%. 아, 나 진짜 그죠? 조심해야지.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공매도 좀 나오긴 했는데 대차로 잠깐 볼게요. 그죠? 신규 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좀 나오네. 니들 공부도 하겠다는 얘기구나. 많이 나왔네, 대차거래. 200만 주. 어디서 이거 전고점에서 공부도 나오겠다, 니들. 하는 행동이 전고점에서 공부도 한번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자, 근데 그런 건 참조사항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LB 생명과학도 HLB처럼 뚫어줄 자리 다 뚫어줬습니다. 완벽하게 뚫어줬어요. 아, 저 공지사항을 하나 안 띄웠구나. 종목 궁금한 거는 제 거 설명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왜냐면 종목 설명하다가 갑자기 종목 토론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해줘야 되고 진행을 못해요. HLB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진행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 설명부터 쫙 해놓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채연이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뚫어줄 건 다 뚫어준 거예요. 지금 깔끔하게 뚫어주고 있고 자,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다 뚫어주고 있으면 다 뚫어주고 있죠. 앞으로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전혀 추세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제가 거놨어요. 미리 안 깨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HLB처럼 그냥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장기적인 지표인 추세가 단일가가 걸리든 말든 시간에 밀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단일가 걸렸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대차거래 늘어났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안 깨고 있잖아. 뭔 상관이야. 깨면 그때 익절 처리하면 되죠. 그죠? 자, 일봉을 보면 기본적으로 5일선도 안 깨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든 말든 흔들든 말든 니들은 흔들어라. 나는 어차피 산책도 가야 되고 바쁘다. 손심이 됐고 놀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상 없는 거고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려서 5일선 깰 수도 있고 이런 데 밀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모르지. 저는 갑자기 3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스닥이 4.88%가 밀렸는데도 5일선을 안 깨. 그럼 나스닥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그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이 밀렸는데도 5일선을 안 깨.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나쁜데도 잘 버텨주잖아. 자, HLB 제약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월봉에서 20개월선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뚫어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수급은 우리도 상상도 못해. 이게 제가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진짜 흔하지 않아 이런 경우. 진짜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근데 제 HLB 제약 이걸 해주는 거야. 제가 원래 죄송한 거는
자, 20개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5개선, 아무리 강해도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야, 어제 종가상 이걸 뚫었어.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것만 안 깨면 되는데, 지금 더 좋아졌어요.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면 왜 좋냐면, 익절 라인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이제 이것만 안 깨면 돼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HLB 못 뚫었는데, HLB 제가 좀 뚫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빨리 차익 실현하려고 해도 어디냐? 얘만 안 깨면 돼요, 얘. 18,700원, 18,700원. 안 깨져, 지금. 안 깨는 거야. 전혀 팔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주봉에서도 강력한 수급주 60 뚫고 있죠. 여기가 조금 매물대가 있어, 여기야. 아, 여기도 뚫었다? 그럼 진짜 더 날아가요. 엄청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2만원이에요. 호가창이 바뀌는 2만원. 여기서 지금 잠깐 헤매는 거예요. 요때 호가창 보고서, 야, 진짜 2만원에 2만5천 주 걸렸어. 저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딱딱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월봉에서의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다시 안 돌아온다. 즉 13,000 얼마 이게 18,800원만 안 내려온다.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고 하는 거지. 요거 하면 차익 실현하면 되죠, 뭐 그죠? 그 수익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시나 일봉에서 5일선 자체도 안 깨고 있죠. 그러면 오늘 5일선 안 깼어. 그럼 내일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도 5일선은 안 깼어. 내일 모레도 안 깼어. 아, 나는 5일선 안 깨는 안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노터스처럼 다 먹는 거예요. 노터스는 단 한 번도 5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제가 노터스 팔려면, 물론 이제 저야 이런 데 팔았겠지만, 저기, 간이 작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노터스 5일선 한 개만 안 팔 거야.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진짜로. 힘들긴 엄청 힘들었겠죠. 그러면 HLB 제약도 아주 쉬워요. 아, 신규로 들어가기 힘든데요? 들어가신 분이 좋은 거지. 신규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우리 거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면, HLB 제약도 그냥 지금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들고 계신 분이 좋은 거지. 들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멤버님들도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웬만큼 저기 고수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고수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못 사요. 저도 안 살 거예요. 저도 그런 엄청난 고수 아니에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HLB 제약이 오늘 난리를 피든 흔들들 말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식사하시고 저기 산책 가시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내일도 5일선 안 깼다. 아, 음봉 떨어지면 어때? 또 안 깼다. 계속 가요. 계속 가는 거야. 그래야 이런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먹으려면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돼요. 나는 5일선 깨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갈 거야. 다 먹었죠,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HLB도 뭐, 똑같이 다 말든 그냥 5일선도 안 깼잖아. 그죠? 그러면 5일선 안 깨면 내비두는 거지. HLB 생명과학도 엄청 쉽죠? 주식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알려드린 영상 몇 번 보고, 저하고 막 대화를 이렇게 좀 많이 하면 기법은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님 전화 다 똑같아요. 우린 다 기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신법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신법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HLB나 만약에 HLB 들고 있고 HLB 제약 같은 거 저한테 걸리잖아요. 전 5일선 깼나 팔 이유가 없어요. 아예 안 팔아요. 전 HLB 안 팔고 팔 이유가 없어요. 5일선도 안 깼는데 그러고 밀리면 더 사야지. 거꾸로 만약에 240일 오거나 20일선 찍고 나가잖아요? 그럼 추가로 더 살 거예요. 요게 맞는 방법 같아요. 물론 21선을 깬다거나 장기적인 지표인 20개월선을 깨면 내가 안 사겠지. 기다렸다 사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HLB 그룹들이 깔끔한 거예요. 아직은. 이제 우리가 꼭지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꼭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꼭 최저점에 사려고 하고 최고점에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저점에 사거나 최고점에 살 수 있는 분들은 딱 미래에서 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을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무릎에 사게 되는 거고 최고점 못 팔고 5일선 깨거나 5주선 깰 때 팔기 때문에 어깨에 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으라고 했더니 막 지금 상한가 가는 거 싹 쫓아가가지고 나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HLB처럼 이렇게 추세 전환 턴 해놓고 이렇게 무릎에 사서 정고점을 갔는데 이 친구가 일봉에서 5일선을 톡 깼네? 그럼 내가 최고점엔 못 팔았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래도 어깨엔 팔았구나. 요게 무릎과 어깨지. 오늘 막 상한가 가는 거 싹 쫓아가서 가지고 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 단타 친 거예요, 그냥. 월봉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월봉 기준. 이렇게 하시기 제일 좋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HR과 H생명과학은 전혀 팔 이유가 없다. 저는 그래요, 저는.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HLB 제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HLB 테라퓨틱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한치 대바닥권이죠. 지금 5개선 회복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거예요.
이 앞전이 매물대 뚫어주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으로 이 60주선이 좀 힘들어요. 요것도 뚫어줬다. 팔 이유 없어요. 더 날아가요. 그만큼 강력한 저항선 얘기예요. 근데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다시 5주선까지 오게 되는데, 정 사고 싶으면 이런 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면 손절. 지금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잘 못 사요, 이런 친구들. 자, HLB 글로벌을 볼게요. 대단하죠? 자, HLB 글로벌은 일단은 5개월선까지 과락률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갈 거예요. 가면 이걸 뚫어줄지 안 뚫을지 저는 몰라요. 이제 HLB 제약처럼 뚫어줄지 안 뚫을지 모르는데 정상적으로는 원래는 5개월선 맞고 떨어지고 안착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야, 근데 HLB가 하도 강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홀딩하고 있는데 20개선을 빵 뚫어주잖아요. 그럼 절대 매도하지 마요. 더 날라갈 거예요. 그럼 일봉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온 친구기 때문에 사실은 쭉 들어온 거죠. 가격 조정 들어왔죠.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잖아요. 이렇게 짧으면 팍팍팍 올라가더라도 떨어져요. 근데 이 팍팍팍 올라가는 수익률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6,000원짜리인데 241선까지만 가도 18,000원 3배예요. 그만큼 급락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일단 최종 목표가는 제 생각에 20개선이 될 것 같아요. 저기처럼 이게 뭐야 이게 HLB 제약 이런 것처럼 HDFC처럼 20개선이 될 건데 요걸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더 뛰냐 못 뛰냐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주식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5개월선에 20개선 맞고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전체 제약바이오 중에 H글로벌은 HLB 지금 흐름을 못 잡겠어. 그래서 팍팍 뛰면 이제 20주선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 친구의 목표가가 아마 14,000원대가 대락률이 높아요. 그러면 오늘도 상한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갈지 모르는 거예요. 20주선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맞고 떨어지고 이격 모이고 잡히고 요게 정상이야. 요게 정상적인 수급이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뚫었다. 안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뚫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20주선이 지지선이에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식은 확실히 예상하고 파는 게 아니라 확인 후 매수, 확인 후 매도가 맞아요. 확인 후 매수를 하게 되면 무릎에 사게 되고 확인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어깨에 팔게 돼요. 네. HLB 글로벌은 지금 많이 올라가도 사실은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제 소원은 그냥 올라가서 쫙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들 돈 좀 많이 벌게 HB 글로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20개선 돌파 여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돌파 못 해주면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시 조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랑 틀려요. HLB, HL생명과 HLB 제약은 특히 HLB 제약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 일봉에서 이 매집한 기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기는 거예요. 자,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거의 1대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거예요. 이게 엄청 강한 거야. HLB나 HL생명과학도 기간 조정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근데 HLB 글로벌은 좀 기간 조정이 좀 짧아. 그래서 물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뛸지 안 뛸지는 몰라요. 그래서 짧으면 갔다가 조정 들어오고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보시길 맨날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노터스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냥 지금부터는 알았어.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난 들어갈 거야. 물론 이런 데가 최고점일지 내일이 최고점일지 오늘이 최고점일지 몰라요. 뭐 긴꼬리가 달려야 최고점이라는데 역시나 그걸 맞출 수 있는 분들도 미래에서 온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간단하게 어깨에 팔려면 그래 5일선도 안 깼는데 내가 왜 팔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쭉 들고 가는 거예요. 5일선 안 깨는 순간. 뭐 시간에 또 급락할 수도 있고 라고 상황이 존재해요. TS넥스제는 왜 이렇게 떨어졌냐? 어차피 이 친구는 리버세라닙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회사는 다 관련주잖아. 다 HLB 그룹주잖아요. TS넥스는 원래 HLB 그룹주였다가 매각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엉뚱하게 그 HLB 그룹주였다는 한때 내가 HLB 그룹주였어. 그러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락하지. 아무 상관없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HLB TS넥스제는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거나 그렇진 않고 이 친구는 패스죠. 패스. 저기 왜 살펴보냐면 예전에 제가 HLB 그룹주 볼 때 매일 같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안 봐드릴 순 없잖아. 맨날 보는 거니까. 결론은 하나도 팔 게 없다. 그냥 홀딩이다 홀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 더 볼까요? 아무튼 기분 좋은 게 저희 멤버님들도 사실은 좀 많이 들고 계셔요. HLB를. 그래서 올라가서 순수익으로 팍팍 나왔으면 좋겠어요.